미엔치라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면을 건드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안녕하십니까, 왕윤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 양국 간에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 새로운 시즌2의 개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과 10일 이틀간에 걸쳐서 워싱턴 DC에서 전개되었던 미중 협상은 사실상 결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5월 10일 0시 1분을 기해서 중국산 5,74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중국산 전체 수입품에서 44% 내지 49% 정도에 대한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25%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반 정도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인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그런 수입품에 대해서 5월 10일자 0시 1분을 기해서 바로 관세가 이제 부과되느냐, 인상된 관세율 25%가 부과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두었습니다. 10일 이전에 수입했다라는 것을 이제 미국의 수입상이 증명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10% 관세율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당장 2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중국을 떠나서 미국에 이제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2 내지 한 3주 정도 이제 걸린다고 볼 텐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대체로 기존의 10%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위 할아버지 조항, 그랜드 파더링 클로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상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관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관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세율이 이제 2,500억 달러에 상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25% 인상함과 동시에 나머지 품목 3,3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율 25%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절차가 바로 개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절차가 개시되면 최소한 3주 내지 4주의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통상 분쟁, 관세 전쟁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면서 증폭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 모두 다 크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부과된 관세는 양국 경제에 그다지 큰 충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1, 4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적표와 또한 중국의 경제 성적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서 우리 정부도 많은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협상 결렬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틀간의 협상을 하면서 사실상 류어 부총리, 경제를 총괄하는 이제 부총리라고 볼 수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편지를 들고 왔고, 이 편지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뷰티풀 레터다, 정말 아름다운 편지다라고 하면서 협상에 대해서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베이징의 그러한 분위기는 2주 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류어 부총리는 협상이 결렬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중국의 관영 매체죠 등과 인터뷰를 통해서 3가지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그 보복 관세를 이렇게 협정이 잘 타결될 경우에 즉시 철폐해 줘라. 그러나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협정이 잘 이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겠다. 모든 관세, 그동안 올렸던 관세를 한꺼번에 인하시키고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 차이가 이번 협상에서 드러났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많은 상품들을 사주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 수준이 좀 지나치게 높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수요를 감안해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겠지만 그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맞추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구매액에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국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중국이 사주겠다고 하고 그 금액을 다 채우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협정문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조정을 하면서 다양한 협정문, 한 150페이지 되는 그 협정문의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중국 측이 좀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원래 협정이라는 것이 상호 존중을 하고 호혜적인 형태로 협정문이 쓰여져야 되는데 미국 측의 일방적인 그 주장이 그대로 이 협정문에 담겨져 있는 것은 중국 측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베이징의 그러한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볼 때 굴욕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정서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뭐 이행을 임플리멘테이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포스먼트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행하는 것으로 의미를 둘 것인지 이러한 조항에 표현된 문구 그 자체도 굉장히 신경전이 오고 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협상 결렬의 책임을 이러한 중국의 변화, 협상에 대한 그 자세와 태도의 변화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이 우리가 요구한 것을 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이 상당 부분 후퇴되었다. 그동안 협상이 잘 진행된 것처럼 보였는데 건설적인 어떤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것이 결렬된 것은 결국 중국 측의 입장의 변화에 있다라고 중국 측을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 No need to rush on a deal. 딜에 대해서 그 트레이드 딜 협상이 잘 종결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 즉 장기전을 얘기하면서 이 장기전은 또 하나의 이제 그 추가적인 관세 인상을 통해서 이 관세 전쟁이 좀 더 증폭되는 양상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증폭된 관세 전쟁은 결국 중국을 무릎 꿇게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국은 그 1년에 한 번 전국 인민 대표 그 대회에서 거기서 이제 각종 그 입법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위 중국의 입법기관이라는 것은 행정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권력이 약화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법 개정,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약속한 것들을 전부 다 모든 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데 반해서 중국에서는 우리는 그 더 중요한 것이 국무원, 그 스테이트 카운슬이죠. 국무원에서 여러 가지 시행령이라든지 규정을 바꾸면 그것으로 법 개정에 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법 개정으로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양국이 미국과 중국이 여러 가지 의회 제도라든지 정치 제도의 차이로 생겨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법 개정해라. 중국 입장에서는 국무원의 여러 가지 시행령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행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측 요구를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중국 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자존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특히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부강해지고 이제 소위 미국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 경제가 성장하면서 대단히 큰 자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또 중국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미엔찌라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미국의 요구, 또 체면을 건드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미국과 이렇게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과거에 제국주의 시대의 소위 불평등 조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권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경제만 괜찮으냐, 중국 경제도 1, 4분기에 성적표가 그럭저럭 괜찮았다.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미중 관세 전쟁에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렸습니다. 특히 재정 지출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은 1, 4분기에 취해진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1, 4분기의 경제 지표들이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버틸만하다. 한번 미국과 싸워보겠다라는 이런 자신감도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